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요즘에 중국 증시, 홍콩 증시 말할 것도 없이 역시나 계속 힘든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주간으로 뭔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또 짚어보고 6월 말이다 보니까 지금 최근 들어 그리고 2분기 들어서 중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자, 6월 말에 항상 매달 말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에 충격이 컸었습니다. 특히 제조업단에서는 48.8을 기록하면서 기준선인 50을 하회했고, 그리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이나 건설업 이런 쪽에서도 사실 54.5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 확장면에 안착은 했지만 그래도 4월 고점 대비해서는 또 꺾이는 모습.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표들이 많이 안 좋았고요. 이게 좀 신호탄인 것 같아요. 매달 말에 발표되는 이 PMI 지표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 게 사실 그 달에, 그러니까 6월 이제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의 분위기를 먼저 한번 짱 이렇게 점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표가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타날지를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8일에는 MWC 상하이 2023 이라는 행사, 컨퍼런스가 진행이 됩니다. 자, MWC는 이거 바르셀로나에서 매년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는 그 다양한 통신 기기들이나 새로 신기술, IT 관련 신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인데 이게 또 상하이에서도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저 글로벌리 엄청 큰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의 굵직한 관련 통신이라든지 화웨이, IT 관련 신기술이 또 쫙 모이는 자리이다. 그리고 2022년에는 사실 상하이 봉쇄 때문에 아예 취소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023년 새로 열리는 것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다시 한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 좀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행사는 아니지만 중국 관점에서는 그래도 기술주에 대한 그런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하나의 행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 투자 심리 관련해서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어떤 정책이 나와도 시장에 먹혀들지 않고 있다. 그냥 이런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먹혀들지 않는 것이냐? 그만큼 마음,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어서 아무리 이제 좋은 거를 갖다 줘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거죠. 동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지금 중국 증시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 것들을 좀 보면서 나아지는지 또는 현재 안 좋은지를 짚어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먼저 말씀드렸죠. LPR 금리 인하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LPR 금리의 기준선이 되는 MLF 금리가 먼저 이제 10bp를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LPR 금리도 10bp 인하를 우선 시작으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인하될 수 있을 건지를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5년물 또 10bp보단 조금 더 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치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다? 내려주긴 했는데 그냥 딱 그 시장의 10bp 정도 수준만, 딱 10bp만 내려줬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사실 더 목마르고 더 해줘야 돼라는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 기본만 바로 던져주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전기차 소비 촉진 정책이 드디어 좀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전기차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장된 거죠. 그래서 연장된 거고, 우선은 사실 2023년에 까지 이제 원래 2022년 다 취소였는데 사실 작년에 코로나 많이 안 좋다 보니까 2023년까지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이 정책을 추가적으로 더 이제 우선 2025년까지 이 전기차 취득세를 면제해줄게, 100% 면제해줄게 라고 지금 추가적으로 2년을 더 늘려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2027년까지 추가적으로 2년 더 전기차 취득세의 절반을 또 깎아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장기 플러스 과도기까지 다 주겠다라는 거고, 아직 구체적인 관련 리스트 같은 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마 30만 위안 수준에서 이제 전기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막 목말라 있던 정책들 있죠.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거야? 나올 때 됐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 시장에서는 정말 어떠한 정책이 나와도 그런가 보다.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 여전히 나는 잘 모르겠어. 라는 이런 좀 시장 반응이 나타났던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동요시키기 위해 조금 더 움직이기 위한 중국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LPR 금리를 먼저 인하를 했고 올해 3월에도 지준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25bp 지준율 인하가 있었는데 또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원래 시장에서 좀 LPR 금리 5년물을 한 15bp 정도 더 해줄 수 10bp보다 조금 더 내려줄 수 있었는데 이걸 남겨도 딱 10bp만 했다라는 건 나머지 공간은 이런 지준율 인하 한 번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실 뭐 7월이나 뭐 이럴 때는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또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준율 인하를 하기 위한 공간을 남겨뒀다라는 이제 기대치가 또 다시 높아졌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소비 촉진 정책이라든지 고용 안정에 대한 니즈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하냐. 당연히 내 소득이 안정적으로 뭐가 들어와야지 내가 쓸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다? 5월 실물 지표에서도 가장 충격이었던 게 제가 실업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청년층 실업률 등등이 굉장히 좀 너무 충격적으로 나왔는데 제가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한번 쭉 이제 차트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 주황색 선으로 이렇게 이제 평균치가 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뭐 취업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소비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표로 나온 건데 사실 전반적으로 정말 2022년에 바닥을 찍고 좀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빠졌다가 이제 그래도 2023년 되면서 아주 완만하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다 꺾인 게 뭐냐? 또 결국엔 취업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사실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제가 좀 약간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사실 고용 안정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빅테크라든지 이런 규제를 좀 많이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방향이 선회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아직 미지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방향성이라든지 확신이 뭐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소비 촉진, 소비자 신뢰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고용 안정에 대한 방향성이 더 확실해져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도 아마도 정책으로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6월 말이니까 우선 중국 증시의 수급 현황 한번 이제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2023년 요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사실 뭐 거래대금 자체는 최근 들어서 1조 위안을 다시 회복하는 추세입니다. 사실 한 4월에서 5월이 가장 또 다시 최악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점차 반등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 사실 조금 더 시장을 끌어올리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정책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사실 1.2에서 1.3조 위안 수준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좀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죠. 더 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금 수준은 그래도 1조 위안. 약간 나쁘지 않아. 이 증시의 일간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투자 심리 자체는 완전히 위축된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중국 증시 투자 심리를 볼 수 있는 뭐 바로미터인 또 외국인 수급도 한번 보시면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제가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도 해드렸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사실 좀 약간 지지부진했어요. 요 좀 올라온 날마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거는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됐던 날이에요. 전기차 촉진 정책 곧 나올 거야. 그리고 통화 정책 또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발표가 되는 순간 사실 현지 투자자, 로컬 투자자보다 외국인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온 경향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예전 대비 커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위안화 추이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안화가 계속 7위안 뚫고 지금 계속 이제 옆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위안화 추이와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 같이 방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매수 부분들이 뭐 엄청 회복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뚜렷한 방향성이 딱 잡혀 보이진 않는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도 한번 또 이제 업데이트 해봐야죠. 최근 3개월 기준이고요. 어쨌든 2분기 동안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중국 증시에서 많이 샀는지 또 팔았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CATL 같은 기업 사실 뭐 2차 전지 흐름 좋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순매수 계속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CATL, 비아디, 천주리튬 뭐 이런 광복 리튬 역시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았다. 결국에는 뭐 전기차 촉진 정책도 나와고 있고 그리고 뭐 탄산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 찍고 다시 좀 반등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전기차 수요가 다시 좀 정책들도 나왔다 보니까 다시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메이드 그룹이나 이제 보험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샀다라는 점이고 사실 순매도 상위 종목에서는 우리가 또 많이 들고 있는 뭐 윤기실리콘이라든지 CTG 그리고 신비정보나 뭐 자흥미 같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이제 뭐 많이 팔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심리는 언제 회복될까? 사실 이게 저도 언제부터 딱 좋아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하지만 시장 예상치도 이만큼이 있는데 그걸 따라하기 위한 또 시간은 분명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속도 자체는 이제 기대감은 많이 낮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분간 그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이제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그 정책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래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완화, 좀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조금은 풀리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좋은 건 뭐 6월 경기 지표가 조금이라도 반등했다거나 이런 이제 거기에 추가 정책들이 더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은 조금 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지금은 이제 투자 심리가 이 정도까지 바닥이면 이제 정말 전반적으로 다 바닥에 오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의 연간 성장률 목표치 제시한 게 5% 정도 이상이라고 했는데 2분기 경제 성적표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 기저효과를 감안해서라도 사실 2분기의 예상치는 한 7%대 수준까지 나왔는데 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7%는 무슨 지금 4~5% 정도만 플러스 성장을 한다고 해도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그럼 나머지 그 연간 경제 성장률 5%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3, 4분기에 중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아마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중국 증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컨텐츠 만드는 데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보이차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